안녕하세요. 심석고등학교 교사 김기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대입 전형이죠. 2027학년도 농어촌 전형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항상 그렇듯이 모두 떠난 교실에서 혼자 찍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요. 혹시 질문 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료는 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4월 말에 공개되었는데요. 그 시행계획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았고요. 먼저 농어촌 특별전형 지방자치법 제3조 2항에 근거한 건데 우리가 흔히 6년 농어촌과 12년 농어촌으로 분류를 하죠. 학생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을 재학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6년 농어촌, 학생 혼자 초, 중, 고 12년과 재학 12년 그리고 거주 12년의 자격을 맞추면 받게 되는 유형2 12년 농어촌이라 불리죠. 이 두 개의 지원 자격 중 하나를 만족하면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정원에 4%까지 선발하고 있고요. 정원 내에 선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조금 비율은 다른데요. 인서울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의 학생이 약 한 10% 정도 선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의 4%까지 농어촌 따로 뽑을 수 있고요. 정원 내 선발은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 같은 고른기회 기회균형 사회통합 기준이 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전형으로 정원 내 선발도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어촌 지원 자격을 받으면 정원의 4%도 지원 가능하다. 정원 내에 고른기회 기회균형 사회통합 전형도 지원 가능하다. 물론 지원 가능한 학교도 있고 이 사회통합 기회균형 고른기회 전형 안에 농어촌 지원 자격을 포함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꼭 대학마다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농어촌이 유리한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농어촌의 가장 큰 장점은 전 이거라고 봅니다. 전형을 하나 더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을 꼭 가고 싶은 학생이 있죠. 고려대학을 가고 싶을 때 우리 교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쓸 수도 있고요. 학우부수 전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죠. 계열적합 전형을 쓸 수 있고요. 고른교회 다문화 재직자 전형 지원 자격이 되면 그 전형을 하나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을 하나 더 쓴다는 것 자체가 지원 횟수를 한번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합격 비율도 그만큼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전형 하나 더 쓸 수 있는 게 가장 큰 유리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쟁력이 있는데요. 물론 농어촌 특별전형도 약간 이제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보다는 지원자가 좀 덜 몰립니다. 전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모집 경쟁률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이라 불리는 CAU 융합인재전형, 탐구형 인재전형, 어울림 전형 보시면 경쟁률이 20, 30대 1이 넘어가는데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13.19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다소 좀 낮은 편이다. 물론 학교마다 케바케이긴 한데 대체로 경쟁률이 좀 높지 않는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좀 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시의 커트라인이 좀 낮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의 정시 전형에 커트라인이 일반 전형보다 좀 낮은 편인데요. 이것은 제가 전에 올린 자료 2025학년도 서울대 연대 고대 정시농어촌 합격생 분석 자료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 전형에 비해서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있는지 낮은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대학마다 딱 정해져 있다. 무조건 낮다 이라는 공식은 없지만 대체로 좀 낮은 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지역인재 특별전형과 중복되는데요. 비수도권의 의치한 수수는 흔히 얘기하는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지역에 그 지역의 학생이 그 지역의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를 지원할 때 일정 비율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농어촌 특별전형을 또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비율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농어촌 특별전형 4%밖에 되지 않지만 지역인재 특별전형 훨씬 많이 뽑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많이 몰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치한수가 또 상위권학과잖아요. 상위권학과에 몰리다 보니까 농어촌 특별전형 또 상위권 학생들이 많겠지만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가게 되면 농어촌 특별전형이 좀 유리한 편이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요. 또 하나 더 전형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전형에서 이 대학의 어떤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보는데 고른교회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은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이 좀 덜 부담되지 않나, 좀 덜 부담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장점 또한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대학 편입과 대학원 진학 시에도 농어촌 특별전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법학전문대학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호강을 보시면 농어촌 특별전형을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특별 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편입과 대학원 진학 시에도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친구들, 농어촌 지역에서 출신 친구들이 그 특별전형을 활용해 유리한 점이 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는 키는 아닙니다. 농어촌 특별전형도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수능전형이든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겠죠. 그리고 또한 농어촌 특별전형은 교육 소외 지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농어촌 특별전형을 찾아서 가는 경우가 있다면 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맞는 길은 아니다 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이제 농어촌 모집 정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전체 모집 정원은 대략 9,087명을 선발하는데요. 농어촌 자격 포함, 아까 말씀드렸죠. 고른교회 전형인데 한부모 차상의 이런 자격 조건이 되는 친구들과 한 바구니에서 같이 뽑는 고른교회 전형도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 전형까지 합치면 13,719명입니다. 주로 약간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이 좀 많이 농어촌 자격을 포함시킨 고른교회 전형을 많이 선발합니다. 뒤에 자료를 또 정리해 드릴게요. 전체적으로는 수시 비율이 굉장히 높고 정시 비율 또한 높습니다. 정시는 농어촌 특별 전형만 뽑는 경우가 1817명이고요. 농어촌 자격 포함하는 경우 1896명, 차이가 좀 미미하죠. 그래서 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놓고 보시면 수시에 많이 뽑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주요 대학 위주로 보면 또 정시의 비중을 좀 무시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입 정원은 34에서 35만 명이고요. 비율로 따지면 3% 정도 뽑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이제 전형을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수능, 실기 실적, 자체 시험 총합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볼 땐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종합 전형도 굉장히 높은 비율, 수능도 높은 비율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농어촌 자격 포함 또한 교과와 종합이 넘버 1, 2를 다투고 있고 수능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입 그 전형에서 교과 전형을 좀 많이 뽑죠. 자, 수시와 정시 인원을 한번 지역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정시를 좀 많이 뽑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만 뽑는 전형에서는 정시로 인서울 대학들은 더 많이 뽑고 있고요. 농어촌 자격 포함에서는 수시가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즉 인서울 주요 대학들은 농어촌만 뽑는 건 정시에서 많이 뽑고 농어촌과 지원 자격을 같이 하는 고른교회 전형은 수시에서도 많이 뽑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집 정원을 보시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뚜렷하고요.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농어촌 정시를 좀 많이 본다라는 성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공부를 해야겠죠?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됩니다. 자리가 조금 색깔이 좀 변했는데요. 아유, 제가 편집 없이 하나 통으로 가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전형별 인원을 또 비교해 볼 건데요. 보시면 교과와 종합 보시면 인서울은 종합이 더 많죠. 농어촌 자격 포함 전형에서도 종합이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수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서울 주요 대학들은 수능 정시 농어촌 많이 보고 있다. 고른교회 전형 포함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는다.
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상위권 대학을 노리신다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대학 위주로 좀 한번 분석해 볼게요. 먼저 서울대, 연대, 고대인데요. 서울대, 연대, 고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단계별 전형을 시행하는데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는 사회통합 기회균형 고른기회, 즉 찐농어촌이 아니라 농어촌 지원 자격이 되는 친구들을 함께 뽑는 그런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서강대, 성대, 한양대는 수능 최저도 없고 단계별 전형도 아닌 그냥 학생부 100으로 깔끔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서강대, 성대, 한양대 친구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와 복수 합격을 할 경우 서울대, 연대, 고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3배수, 5배수, 4배수로 잘라버리면 면접의 그 배수보다 더 많이 추가 합격이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시행하지 않고 학생부로만, 종합으로만 뽑고 서강대, 성대, 한양대도 찐농어촌을 뽑는 게 아니라 농어촌 지원 자격이 되는 친구들을 포함하는 기회균형 전형으로 뽑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경희대, 중앙대, 외대 마찬가지로 기회균형 전형 뽑고 있고요. 찐농어촌은 정시 있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자, 경희대만 교과 30%를 보고 있다. 다른 대학들은 다 종합이었죠. 경희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연세 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면접 보지 않고 학생부 위주로만 보고 있고, 경희대는 교과 전형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본 대학들은 다 그쵸, 수능 최저가 없죠.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외대, 그리고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라고 우리 불리는 시립대는 기회균형으로 수시를 뽑지 않고 정시에서 농어촌만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도 나와 있는데요. 건대와 동국대는 종합전형으로, 홍익대는 교과 전형으로 뽑고 있고요. 동국대는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여대 위주로 살펴보면요.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모두 수능 최저 없고요. 모두 학생부 100%를 뽑고 있습니다. 모두 고른기회, 기회균형. 근데 숙명여대에서는 찐농어촌, 농어촌 자격 갖고 있는 친구들만 뽑는 전형을 수시에서 선발하고 있네요. 정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나눠서 선발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가 가군, 서울대가 나군, 연세대가 가군에서 뽑고 있다. 나군 2명밖에 뽑고 있지 않죠? 자, 이화여대 가군, 나군, 다군인데 나군 보고 있다. 그리고 경희대, 중앙대, 시립대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나눠서 선발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군과 나군의 비율이 주요 대학은 654명과 743명, 가군과 나군 좀 나눠서 뽑고 있고요. 다군은 185명으로 좀 적은 숫자로 뽑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가군, 나군에서 많이 보고 있고 다군에서 인원수가 좀 적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에는 정보가 아주 풍족해서 가군, 나군, 다군 꼭 3개를 운에 맡겨서 쓰는 게 아니라요. 요즘도 많이 농어촌도 전략도 많이 늘어나고 정보도 많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런 공간이나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 대비 올해 달라진 대학은 성균관대 정도밖에 없는데요. 성대는 현재 고3 친구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에는 기회균형 농어촌이 수시 정시 인원이 24, 81, 28이었는데 요 학생부 종합 농어촌 인원이 정시로 붙게 돼서 정시 인원이 11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요 정도만 변화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씀드리는 최상위권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들이 다 정시로 찐 농어촌을 선발하고 있다. 성대가 조금 있었는데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을 변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스카이 정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